가보죠. 요거 문장 분석을 좀 해보셔라.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잘 돼요? 그죠? 잘 안 되죠. 맞아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요것이 언제 조금 도움이 될 거냐면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그러니까 수능 지문을 읽을 때는 그냥 쭉쭉쭉 읽고 그냥 뭐 이런 말이네 해서 정답 찾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신 대비하실 때는 그러니까 내신 대비의 기본은 이거예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단어를 내가 다 외우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내가 한 번씩은 다 만져본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배화여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맞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내신 대비할 때 본문을 외웁니까? 본문을 외워야 됩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본문 암기시키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본문을 달달달 외워라 이렇게는 잘 시키지 않아요. 물론 그런 건 하죠. 뭐 이렇게 빈칸 뽕뽕 뚫어놓고 시험을 보거나 뭐 이렇게 영작문 몇 개 완성해 보거나 이런 건 당연히 시키죠. 그건 당연히 하는데 암송하듯 막 줄줄줄 외우는 거는 그거는 진짜 영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키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을 시켰을 때 남학생들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한 번씩은 다 해석을 써보기는 해요. 시험범위 많더라도 한 번씩은 다,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도 한 번은 직접 써보게 시킬 거거든요. 그런 게 과제로도 나갈 거고 확인도 할 거고 한데 그게 기본이에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은 다 만져보고 시험 본다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이런 게 있어요. 미리 말하지만 공부하실 때,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실력이 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가장 이렇게 좋은 방법은 뒤에는 해설지를 보는 거예요. 모범 답안, 모범 해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는 게 최악이에요. 영어 절대로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뒤에 우리 책도 뒤에 저희가 없어요. 해설지가 없습니다. 해설지가 없는데 이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요. 막 영어 해석을 하다가 이게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해석이 안 되면 넘어가죠. 이렇게. 근데 다음 문제 넘어가잖아. 근데 실제 내신은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쭉 읽다가 해설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막 고민해요. 맨 처음에 내가 단어를 몰라서일까? 단어도 찾아보고 했는데 단어를 내가 찾았는데도 모르겠어. 이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막 고민을 하다가 답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하죠. 근데 막 해석하다가 또 모르는 게 나왔어요. 또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펴놔, 그냥. 펴놓고 옆에다, 그래. 그럼 우린 더 어떤 걸 많이 읽습니까? 한글을 더 많이 읽어. 이래서 절대로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해석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잘 해석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세요. 그냥 단톡방에 올리든지 단톡방에 올리는 게 좀 그러면 나한테 개인톡 보내셔도 돼요. 괜찮아. 그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실제로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질문 되게 자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다만 실시간 대답은 안 돼요. 내가 바빠. 수업이 많아가지고. 근데 항상 이제 조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저 전화기는 내 명의예요. 그래서 갈 때 내가 가져가거든. 퇴근할 때 내가 가져가요. 가지고 집에 가서는 한 번은 열어봐요, 무조건. 그래서 질문 있나? 그래서 그때 쭉 다 해결하고 그리고 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더 편하게 많이 물어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하게 물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스스로 자기가 글을 읽어야 되거든. 잘 생각해봐. 지문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영어는 구조의 언어거든요. 그러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이게 누가 주어지 누가 동사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구조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때려 박아서 막 단어를 가지고 소설 쓰기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잘 읽히지 않는 글, 내용이 어려운 글 혹은 이제 내신 대비가 좀 자세히 볼 때 그때 좀 도움이 될 테니까 그 연습을 지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세 번째부터 해보면 되겠죠? 본인들이 한 거랑 잘 맞는지, 본인들이 한 거랑
비슷한지 그런 거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그거 못 들었었잖아. 그지? 요거는 일단 이제 나중에 내가 따로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은 일단 필기하는 대로 좀 이렇게 흉내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해석 쓰는 건 있어요? 아, 해석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우리 억울하니까 다음 시간에 다 해석해와. 우리 수호를 위하여. 우리 수호를 위해서 다 해석해와. 그렇죠? 수호 괜찮겠어? 네. 그래, 알았어.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니까 Our patients and their loved ones have the chance to be together, to enjoy themselves in a pleasant atmosphere at this time of year when families should be together. 동사 두 개. 동사가 두 개라서 접사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디냐면 여기에 어디 있니? 여기 when. 잘 봐야 되라. 그런데 요 when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 when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했었는데 when은 세 가지로 사용된단 말이야. 어떻게?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명사는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수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 막 해석할 때 되게 어렵잖아. 근데 있잖아. 이런 거다. 지우야. 요 문장 해석할 수 있니? 그죠? 남자친구의 존재는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어머니께서 시청을 하시지 않을까. 자, 그래서. 말했어요? 그래. 이게 여학생들, 남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들도 잘 생각해야 돼. 엄마는 너희를 몸에서 꺼내신 분이에요. 잘 생각해봐. 엄마가 너희들에 대해서 모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다 알아요. 진짜 엄마는 너희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진짜로. 정말로.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우리 어머니가 김 여사께서 나한테 그러셨는데. 아무튼 이게 사실은 장난 같지만 너희가 문장 분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하면 아주 단순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해석 못하지 않잖아요. 그럼 똑같아. 그냥 이거예요. 됐습니까? 장애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디 아픈 건 아니야. 그럼 보면 여기 잘 봐봐. 또 하나. 명사가 나온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 조금씩 붙여주시면 된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안 돼. 지현이가 이제 그런 거지. 저 사람의 말투와 저 사람의 외모가 너무 매치업이 잘 돼. 막 이런 거죠. 뒤에 보면, 근데 잘 생각해봐. 이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온다라는 것은 얘가 주목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명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형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없어? 부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아마도 중학교 때는 목적,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결과 이렇게 했겠지만 필요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라고 해석하세요. 거의 들어맞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문장을 조금만 더 단순하게 만들어 드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묶어주시면 해석이 좀 더 편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대로 해석해볼게. 우리 부모님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to enjoy themselves,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함께 할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 부모님, 미안해요. 피곤하다, 야. 그래서, 우리 환자들과, 아까 내 말투와 너무 매치가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게 참.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죠. 자, 그래서 웃은 거니? 이런 거구나. 저 사람의 말투와 여기 매치업이 된 이 단어가. 젠장. 자, 다시 할게요. 우리 환자들과, 나 아니야. 환자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 시기에. 뒤부터 할게요. Families, 가족들이 should be together, 함께 모여야 하는 한 해의 이 시기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함께 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석을 쓰는 거예요. 해석을 써와라라는 과제를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을 건데 해석을 쓰실 땐 되도록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지 말라는 거냐면
우리 환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지고 있다 기회를 함께할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때 언제냐면 가족들이 함께해.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뭐 구문독회라는 이름으로 사실 그 진짜 구문독회도 아닌데 그냥 뭐 살라미 잘라도 쫙 잘라놓고 회 뜨듯 막 잘라놓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그렇게 해서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내용이 머릿속에 안 남는다고. 그거는 나는 먹었다 사과를 맛있게 끝 이럴 때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짧은 글일 땐 유의미해요. 그렇게 할 때는 짧은 글일 때는. 근데 글이 길어질수록 그렇게 해석해서 내용이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써보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답게 쓰는 거고요. 한국어는 한국어답게 쓰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고 누가 주어야 그래서 은는 이가를 붙여야겠네. 목적어야 을르 레게를 붙여야겠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진짜라고요. 오케이? 다만 이거를 너무 많이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게 오래 걸리니 몇 문장만 해보자 이거예요. 몇 문장씩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유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써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오늘 써왔는데 다음번에 내가 써오라고 하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써보셨을 때 자 읽어보세요 라고 할 거야. 그때 읽어주시면 돼요. 단 이런 거야. 틀려도 돼요. 거듭 말하지만 학원에 오는 이유는 몰라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자랑질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틀리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해석한 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었는데 틀렸어. 내가 그걸 들으면 아 얘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틀렸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은 돼요. 영어 잘해 얘들아. 그래서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다. 오히려 틀린 걸 알려주셔야 제가 설명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 얘입니다. If I accepted the sponsorship offer, I couldn't continue to work for mom to help her out and to earn us some extra income between amateur golf tours. 이렇게요. 동사는 지금 딱 두 개입니다. 접수사는요. 여기 if가 있어요. 부사절은 우리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if부터 어디까지냐? 컴마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잠깐 여기 우리가 어떤 거 했었냐면 여기 and 있잖아. 우리 and가 나오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and 여기서 세모 하얀색으로 세모했다. 왠지 아시죠? 이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 됐죠? 이렇게 나오면 뒤에 게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잠깐만 이 앞에 보니까 for work, for mom 이렇게 나왔잖아. 얘가 동그라미 1번. 됐니? 얘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얘가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정도를 가로 묶어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between부터 어디까지? toward까지 가로 묶으시면 되죠. 됐죠? 그럼 구조는 되게 쉬워요. 만약에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소풍 갈 테야. 이 문장 머릿속에 떠오르죠. If it is fine tomorrow, we'll go on a picnic.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구조 똑같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오케이? 나는 이것과 이것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럼 거기에 단어만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부디 해석을 읽자마자 쭉쭉쭉쭉쭉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렇게 써지지 않을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차례대로 한글에 맞춰서 한글 구조에 맞춰서 됐죠?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그 후원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어머니를 위해 일하고 그녀를 도와드리고 아마추어 골프 투어 사이에 추가적인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을 지속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됐죠? 한글 문장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됐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실제로 독해 문제 풀어볼게요. 5번까지만 제가 할게요. 자, 가보자. But to ask for any change in human behavior, whether it be to cut down on consumption, alter lifestyle, or decrease population growth, is see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접수 하나 필요하죠. 어디요? whether인데, 자, whether라는 단어는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는 명사절일 수 없어요. 왜요? 이렇게 묶어야 되고요. 이 대시가 있죠. 그 대시가 왜 나오냐면 추가적인 설명, 그러니까 부가적인 설명이 나올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동사잖아. 동사에 대한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텐데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볼까? 이렇게 묶어보면 뭐가 됩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게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만 옆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필기해 주세요. 우리 C라는 혹시 너희 이런 구조 본 적 있니? C, A, as B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C, A, as B 무슨 뜻이에요? 오,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전치사 as가 무슨 뜻이야? as를 전치사 쓰면 뭐뭐로서라는 뜻이에요. A를 B로서 바라본다. 그럼 무슨 말이냐? A를 B로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A랑 B랑 같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A를 B로 바라본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A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A is seen as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건 안 바뀌어요. 오케이? A는 B로서 바라봐진다. 이거니까 A랑 B랑 같은 거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내용 파악하실 땐 이렇게 써먹으시면 됩니다. 가볼게. To ask for any change. 변화를 요청하는 것. 이게 주어죠. 변화를 요청하는 것은. 변화를 요청하는 것은 is seen. 보여집니다. 뭐로써?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바라봐집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건 나쁜 거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 읽고 변화를 요청하면 안 되겠네. 나쁜 거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다만 해석을 쓰실 땐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거고. 됐죠? 가볼게. 인간의 행동에서의 변화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이 is to be cut down on consumption. 소비를 줄여라. alter lifestyle or decrease population.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합시다. or 나왔네요. 됐죠? 그럼 뭐가 됩니까? cut down 동그라미 1번, alter 동그라미 2번, decrease 동그라미 3번. 됐습니까? 그리고 whether가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거든요. whether가 부사절로 사용되면 뭐뭐이건 아니건 이란 뜻이에요. 뭐뭐이건 아니건. 오케이? 그것이 봐봐. 그것이 잠깐 얘들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it be. 민정아 이거 어때요? it be. 그죠? 그러면 무조건 반사죠. 그죠? 그래서 봐봐 민정아 여기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should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cut down on consumption. 소비를 줄여라. 생활 습관을 바꿔라. population growth. 그러니까 인구 성장을 감소시켜라. 이건 아니건 간에 어떤 것이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간 행동에서의 변화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is see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인간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써오시면 된다. 됐죠? 수요일까지의 과제는 6번부터 10번까지 해석을 쓰시는 거예요. 됐죠? 수고 만세. 그죠? 그죠? 이렇게. 자, 우리 저번에 1, 2번 했죠? 1번만 했어요? 네. 2번 볼게요. 그 뒤에 독해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원래 11월에 개강을 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있게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좀 우리가 개강이 좀 늦었더래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돼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지금은 문장 분석을 완벽하게 하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독해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걸 읽는 게. 그러면 그 앞쪽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글을 잘 읽기 위한 연습인 거고 단계적으로 요거는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만 할까요? 이거 제목 찾을 때 이런 얘기 했었죠. 하나의 텍스트가 있다. 텍스트의 종류가 두 가지다. 어떻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의견을 전달하는 글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 있다. 그렇죠? 의견을 전달하는 글 같은 경우는 의견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건 필자의 의견이다. 그걸 어떻게 알죠? 첫 번째, 명령문. 두 번째,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이런 거. 그죠? 그리고 가치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는 형용사들. 예를 들어, 중요해, 필요해, 이게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의견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에 대한 열거만 주르륵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봐. 너희가 읽는 어떤 글이 사실에 대한 열거만 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문일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럼 뭐 할까요? 그것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했었죠. 됐죠? 한번 가볼게요. Perhaps the hardest thing for students to realize about the college application C is, 이거 동사입니다. is that it is not
their life story in 500 words or less.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은 별거 없어요. 힘든 게 있대요. 우리 요런 거 하나만, 해석하실 때 요런 거 하나만. 투부정사 앞에 4가 나오잖아요. 의미상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얘가 이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얘가 이거 한다. 학생들이 깨닫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알기 되게 어려운 거 있어요. 뭐 할 때? about the college application essay. 자소서. 오케이? 자소서. 오케이? 자소서가 뭡니까? 자기 소설서. 뭐 이런 거죠. 대학 갈고 저 대학교 붙여주세요. 뭐 이런 편지 있잖아요. 이거 써야지. 입사관한테. 이런 거 쓸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뭐냐? It's that it is not their life story in 500 words or less. 이런 거죠. 첫 문장을 읽고 나서 너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건 뭡니까? 잠깐만 얘들아. 여기는 이렇게 여기에 대한 필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뭐 가로 묶고 이런 거 뭐 하셔도 괜찮은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게 중요하죠. 옆에다 쓰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뭐? 자소서. 이 자소서라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죠. 이 자소서 쓸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뭔데? 자소서의 어려움. 그게 뭔데? 그거는 500자. 인생 전체죠. 500자로 인생 이야기 쓰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됐어요? 잠깐.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너희가 우리가 첫 문장을 같이 읽었는데, 이걸 읽고 나서 요약 정리를 내가 했잖아. 사실은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혼자 집에서 글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좋은 거잖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지? 어떻게 하는 거냐? 구조를 잘 보세요. 구조가 뭡니까? 결국 구조는 이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냥 동사잖아요. A is B죠. 그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 뭐예요? A 그리고 B. 오케이? A 부분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자소서가 어렵다.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 B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500자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500자로 인생 이야기 쓸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부분을 찾으면 된다고요. 전부 다 이 구조에서 기인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좀 더 가볼게요. In my experience, 내 경험상 내가 해봤는데 students try to give a complete picture of who they are, where they come from, and what they want to do. 잠깐, 요거 who they are, where they have come from, and what they want to do 라는 부분이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안 봐도 돼요.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수능 지문에서는 비슷한 것이 3개 이상 나오잖아요. 열거예요.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열거하고 있잖아. 안 봐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쭉 버리셔도 돼요. 다만 그냥 안 읽어도 된대. 지워. 이게 아니라 이 단어를, 이 문장 있잖아. 내가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어디 출신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게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만 정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오케이? 태어나서 출신, 하고 싶은 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 이야기지 뭐예요. 됐습니까? 학생들은 자꾸 인생 얘기 쓰려고 한다고요. 자소서에다가. 저는 언제 인자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서 2명의 형제와 함께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 짓거리 하고 있다고. 자꾸만 학생들이 all in a few hundred words. 이거를 몇백 단어 안에 해결하려고 그 짓거리 하고 있다고요. 오케이? 자꾸만. 근데 그거 안 되는 건데. 그거 아닌데. While any admission committee would like to have the flexibility and time to read complete history with each and every student. The simple truth is there's not enough time. 그죠? 잘 봐야 되라. 이 문장도 봤을 때 어떤 단어가 되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while. 요거 중요해요. while의 뜻이 2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뭐뭐하는 동안에도 있고요. 뭐뭐하는 반면에가 있죠. 뭐뭐하는 반면에. 우리 뭐뭐하는 반면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양보라고 해요. 오케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거 있잖아. 양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양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럼 구조는 이렇게 된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조는 이래. 그럼 중요한 건 이거야. 비록 주어는 동사할지라도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주어는 동사한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앞부분과 뒷부분은 같은 얘기하니 다른 얘기하니?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 됩니까? 근데 필자가 진짜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입니까? 뒤입니까? 당연히 여긴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 너희가 글을 읽을 때는 뭘 해야 되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읽다가 물론 술술술 잘 읽히는 사람들은 그냥 읽으면 되지. 그런데 여기를 읽다가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내가 알지 못하는 표현이 나왔어.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냥 버려. 버리라고. 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빨리 읽어서 정답을 찾는 거야. 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뒷부분이니까. 우리 확인해 볼게요. 어떤 admission committee, 입사관이죠. 입사관들은 would like to have the flexibility, 약간 유연성도 있어요. time, 시간도 있어요. to read complete history of each and every student, 모든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의 모든 인생 이야기들을 읽을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반면에 the simple truth is, 진실은 사실 진짜는 there's not enough time,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그럼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시간이 없어요. 야, 너희가 몇백 자를 가지고 인생 이야기 그렇게 써봤자 안 읽어요. 안 읽어. 이것에 대해서 이 입사관들은 시간이 없어. 그거 다 읽지도 못해요. 어떻게 다 읽어? 실제로 우리나라 입사관들이 한 명의 면접 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 알아요? 9분 걸려요. 9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보낸 그 모든 것들을 9분 안에 평가해서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거죠. 말이 됩니까? 암튼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자, students must understand. 잠깐 여기 밑줄.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학생들이 알아야 될 건 어떤 것이냐면 student must understand. 학생들이 알아야 돼. 뭘? That the college essay, 그 에세이는요, college essay, 요거 자소서, 그 자소서라고 하는 건 it's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입니다. for an admission committee to know something about them. 잠깐 우리 투부정사 앞에 for 나오면 의미상 주어라고 했습니다. 입사관들이 to know something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게 하는 좋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잠깐 되게 중요한 표현이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표현이 something about them이에요. 왜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도록 해준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 전체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알게 하는 것이지 인생 전체에 대한 걸 알 수는 없어요. 됐습니까? 뒤에 but 그러나 it cannot be the vehicle to know everything about them. 여기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러나 어떤 것은 알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cannot be the vehicle, 그 매개체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매개체? to know everything about them.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자소서를 쓸 때 전체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야. 그걸 정확히 알렴. 이게 하고 싶은 말인 거죠. 됐습니까? 1번. How to get the reader interested in what you say. 당신 책 씁니까? 책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독자 왜 나와? 뭐야 이게 어딨어? Don't pick a poor overused topic when writing. 글쓰기 할 때 그지 같거나 overused, 많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된, 너무 이렇게 주제가 너무 많이 사용된 그런 주제를 선택하지는 마. 주제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A rule of college admission. 잠깐만. college admission의 규칙. Obey the word limit. 단어의 개수를 정확하게 지키세요. 그럼 500자를 쓰라는 겁니까? 이거? 그 자수 맞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Why students should spend so much time on the essay? 학생들이 에세이에 그렇게도 많은 시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Show a slice of life. 인생의 조각을 보여주세요. 인생의 조각을 보여주세요. Not the whole story in your essay. 당신 에세이에서 인생 전체가 아니라 조각, 부분을 보여주세요.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다 쓰려고 하지 마. 어차피 다 못 써. 이거잖아요. 됐죠? 정답은 5번이죠. 됐죠? 정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다 이게 명확하게 잡히면서 가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머나 시간 다 됐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자, 보기가 한글로 나와 있어서 이건 조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읽을 시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읽어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봐봐. 지금 이렇게 제가 드린 시간이 1분이에요. 딱 정확하게. 딱 1분 정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제를 풀 때 걸려야 되는 시간이 한 1분 20초. 1분 15초에서 20초 정도가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 같은 경우는 요 1분 안에 해결이 됐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서 대략 무슨 말인지 알겠네. 요 정도가 되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스피디하게 좀 읽어주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앞쪽은 천천히 해도 된다며 여기는 빨리 하래. 맞아요. 앞쪽은 연습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니까 시간을 두셔도 괜찮고 지금 같은 경우 빨리 정답을 골라야 되니까 좀 스피디하게 타임 리미트가 있어야 되고 오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됐죠? 지금 읽으면서 대충 이런 얘기인 것 같네? 라고까지 파악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혹시 그런 친구들은 답을 고르실 수 있겠어요? 5번? 오케이. 가볼게요. 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it would be far easier. 훨씬 더 쉬울걸? 자, 얘들아, 이게 영어 지문에서 과거형 조동사는 아무 데나 막 쓰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오히려 would be easier 하니까 이거 가정법스럽게 쓴 거구나. 쉬울걸? 쉬울 텐데 이렇게 쓴 겁니다. 뭐가요? To feed 9 billion people by 2050. 잠깐 여기서 2050년이 되면 9 billion, 그러니까 90억 뭐야? 맞죠? 맞죠? 순간 90억 명의 인구를 먹이는 게 아니 잠깐 지금 원래 식량 문제가 되게 심각할 텐데 90억의 인구의 사람들을 먹인다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은 if 만약에 more of the crops we grew ended up in human stomach 이렇게요. 그럼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식량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식량 문제 해결의 조건이 있죠. 식량 문제 해결의 조건이 뭡니까? 그 곡물이 crops 그 곡물을 누가 소비하는 거야? 인간이 소비하면 end up 결국 뭐뭐하다라는 뜻이야. 결국 인간의 뱃속에서 끝나면 그 인간이 먹으면 사람이 먹으면 문제 해결될 텐데 today 오늘날 only 55% of the world crop calorie feed people directly. 근데 잠깐만 이 곡물 전 세계 곡물의 대부분이 인간에게 가면 문제 해결되는데 이 곡물의 어디? 55%. 이 55%가 뭐? 인간의 식량으로 소비가 되죠. 55%만. 뒤에 the rest, 나머지가 are fed to livestock. 누구? 가축들한테 간다고요. 나머지는 가축한테 갑니다. About 36%, 한 36% 정도는 그 중에서 한 36%는 어디로 가니까 가축에게 갑니다. Or turned into biofuels and industrial products. 9%가 어디로 갑니까? 9% 정도가 연료로 가죠. 이렇게 소비가 된다고요.
됐죠? 뒤에 through 도우 잠깐 도우가 나왔네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양보 도우 many of us consume meat, dairy and eggs from animals raised on feedlot. Only a fraction of the calories in feed given to livestock make their way into the meat and milk that we consume. 문제 좀 길죠? 도우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냐면 쭉쭉쭉 가서 여기까지.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현재야 정차려 해봐 정차려. 자 도우라는 형태가 나오니까 양보잖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죠? 그럼 어디부터 읽어볼까? 뒤에부터 읽어볼게. Only a fraction of the calories in feed given to livestock. 그러니까 뭐냐면 livestock 그 가축들에게 주어진 식량에 있는 칼로리의 일부분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가축들한테 36%를 먹였잖아. 오케이? 그거 중에 진짜 일부분만이 make their way into the meat and milk that we consume. 우리가 소비하는 고기와 우리가 소비하는 우유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36%를 가축들이 먹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어차피 가축 먹이면 그 가축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우리가 먹잖아. 그러니까 가축들한테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36% 중에서 소량도 아니야. fraction 뭐니까 쪼가리예요. 오케이? 아주 극히 일부분만이 인간에게 가는 거죠. 됐어요? 이 효율이 너무 떨어져. 뒤에 For every 100 calorie of grain we feed animal. 사실은 얘들아 여기서 이 부분을 딱 읽자마자 이거는 굳이 힘줘서 읽을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해야 돼. 그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지금 말한 건 가축들한테 먹이는 것 중에서 인간들한테 오는 게 별로 없어 잖아. 근데 그 뒤에서 이런 말을 해. For every 100 calorie 100칼로리 we feed animal. 우리가 동물들한테 먹이는 100칼로리 중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뭔 얘기할 건데? 이거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산술한 거야. 이걸 만약에 100이라고 환산을 해보자. 그럼 이것이 인간에게 오는 게 이만큼이야. 그 얘기 할 거잖아. 이해됩니까? 이건 서포팅 센텐스일 뿐이죠. 그냥 부가적으로 설명만 자세히 할 뿐이죠. 우리가 명제를 이해했으면 추가적인 내용들은 가볍게 넘겨주셔도 된다라는 거잖아. 됐죠? 이건 넘기셔도 돼요. 됐어요? 그럼 하고 싶으면 되게 명확하죠. 어떤 거? 야, 사람한테 먹여. 가축들한테 먹이지 말고 그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사람한테 먹여. 그 얘기 하고 싶은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죠. 됐습니까? 가축들한테 먹여봤자 뭐해? 이런 거죠. 조금만 자세하게 말해보자면 우리가 여기서 100이라고 치면 어떤 거? 우유는 몇? 우유가 40 정도. 달걀이 22, 치킨은 12, 돼지고기 10, 소고기 3.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줬을 뿐인 거예요. 그다지 중요하진 않다. 뒤에 shifting to less meat intensive diet. less meat intensive diet. 고기를 좀 덜 먹는 식단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could free up. 좀 편안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substantial amount of food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식량에 대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정답은 3번으로 골라내시겠죠. 됐나요? 이렇게. 자, 다시. 과제가 있어요. 얘도.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 강 있잖아요. 문제수 많지 않아요. 첫 번째 강을 다 풀어오시면 돼요. 첫 번째 강 6번부터 10번까지는 해석을 쓰시는 거고요. 해석을 써보시고, 뒤에 몇 번이, 이거 3번이지? 4번부터 몇 번까지입니까? 몇 문제 있어요? 첫 번째 강의 4번부터 15번까지. 4번부터 15번까지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오는 건데,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들더라도, 어떻게 푸셨으면 좋겠냐. 풀고, 옆에다가 이거 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써보려고 하면 잘 안 써질 거예요. 요약해서 쓰는 게 잘 안 써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써봐야 늘어요. 끄적끄적이라도 써봐야 늘거든요. 그냥 어렵네, 잘 안 써져. 이지영 이 새끼 이런 거 시켰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써보셔야 된다. 쓰면서 늘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나마 요 정도 난이도의 지문을 가지고 써보는 게 훈련이 될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질문이요. 여기까지.